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양용모 해군중장입니다. 키노트 스피치를 제가 스타트를 끊게 됐는데, 이 마이크 세팅이나 이런 거를 준비를 저보고 하라는 의미에서 권혜선 장관이 아마 저보고 먼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양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어제부터 시작된 제5회 램텍 핵넷 코리아 개최를 축하드리고 또 비조연설을 하게 돼서 기쁘고 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램텍이라고 하면 아까 그전에도 좀 이해하고 있었지만 램텍이라고 하면 랜드 퍼시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상전과 관련된 이런 그 회의체에 해군 제복을 입고 여기서 이렇게 키노트 스피치를 한 것은 드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만큼 합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기조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회 렌텍 핵넷 코리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는 국방정보통신협회 박래호 회장님과 그 다음에 AFCEA 또 AUSA 관리자분들께 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서 저 다음으로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실 해군사령관님 권혜선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군이 구상하고 있는 인지성통신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안 문제로 인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기술의 변화는 과거 사례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국방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1, 2차 산업혁명, 즉 전기기관과 전기에너지 기반의 산업혁명을 통해 1, 2차 세계대전에서 전격전, 항공모함전, 전략, 폭격 등 새로운 형태의 전쟁 수행 방식을 등장케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에 기반을 둔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는 네트워크 중심전이라는 전쟁 수행 방식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또 다른 양상의 전쟁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GIS 아르타라는 지휘 통제 체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GIS 아르타는 표적을 10개월 후에 승객에게 가까운 운전자를 배정하는 우보 앱처럼 주변의 무기체계 중에 최적의 타격 자산을 신속하게 배정해서 타격함으로써 표적을 수초 만에 무력화시켰습니다. 감시, 결심, 타격까지의 소요 시간을 20분에서 수초로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전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다영역 작전과 모자이크전, 그리고 유무인 복합전 형태로 수행될 것입니다. 잘 아시듯 위성 통신 기반의 지휘 통제 체계는 다영역 작전, 모자이크전, 유무인 복합전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미래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위성통신 발전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미국은 물론 한반도 주변의 일본, 중국, 러시아는 우주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우주 개발을 핵심 국가 이익으로 인식하고 경쟁적으로 우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작전 영역으로 인식하면서 안보와 국방 차원의 우주 전략 등을 발표하고 있고 국방 분야 우주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군, 우주사령부 등의 조직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우주 행정을 조성하기 위해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강화하고 다양한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인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가운데 감시 정찰 및 통신 등 군사 목적의 우주 역량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의 그 발표에 따르면 김정은이
어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면서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경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간 내에 발사하고 또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 위성을 각각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인공위성 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동맹에 대한 GPS 전파 교란 및 위성 통신 교란 등의 비물리적 군사 역량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보면 최근 우주개발은 발사체 재사용 등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위성체 제작 비용과 발사 비용을 절감하면서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 인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통신 분야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지궤도 통신 위성은 영상 데이터 등의 대용량 통신이 제한되며 궤도 특성상 시간 지연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스페이스X와 원앱 등의 민간 회사가 주도하는 저궤도 통신 위성은 정지궤도 통신 위성에 대비해서 대용량 통신이 가능하고 시간 지연이 적어서 급증하는 통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군도 최근 각군 전투 플랫폼 간의 시스템 통합과 연결성 향상을 위해서 민간의 저궤도 위성 통신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도 우주개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경주 중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 시작된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은 1992년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래 2006년에는 인군 겸용위성 우웅하 5호를 발사했고 또 2020년에는 대한민국 최초 군 전용위성인 아나시스 2호를 발사했습니다. 현재는 군 위성 통신용 위성 2기를 포함해서 총 15기의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45년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 시절이라는 목표하에 우주 탐사 확대, 우주 수송 완성, 우주 산업 창출, 우주항공 확립, 우주과학 확장 등 5대 장기 우주 개발 임무를 설정하고 국가 우주 정책을 체계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수준의 우주 개발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길지 않은 인공위성 개발 역사와 재원의 제한 등으로 한국군 위성 통신 운용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군 전용 위성 2기가 운용 중이지만 전송 용량 부족으로 전시 접촉 지역에서는 지상망 위주로 통신망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위성 링크는 1:1 구조로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군 전용 위성체 부족으로 적의 전자전 공격, 위성체의 결함 등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지상 단말의 크기 및 무게 문제로 항공기 등 다양한 플랫폼 탑재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군의 위성 통신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위성 통신 운용 개념 및 아키텍처 개선입니다. 현재는 지역 지원 중심으로 격자형 통신 노드가 운영되어 망 구성이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작전부대 중심으로 위성, 공중, 지상의 다차원 통합 노드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전 부대는 기반 측의 구성에 대한 부담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위성통신을 중심으로 데이터 및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아키텍처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는 제대별로 C4I 서버를 운영하여 일부 구간에 장애가 발생하면 정보 유통이 제한되나 앞으로는 위성통신을 기반으로 통합 C4I 서버를 운영함으로써 전 세대의 공통된 상황 인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통신 위성체의 다원화 운영입니다. 군 정규궤도 위성은 상시 2기 이상을 복합 및 이중화 개념으로 운영하고 미래 전투 플랫폼 운용을 위해 대용량 저지연 통신 특성을 지닌 군 저궤도 위성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정지궤도 군 위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는 상용 정지궤도 위성을 1차 운용하여 부족한 통신 용량을 충족시키고 요발 상황 혹은 전시 확장 수요에 대한 통신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위성망과 지상망의 제한사항을 보완하는 유사 위성체 확보입니다. 성층권 비행선은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통신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중중계 UAV는 10단급 이상, 통신중계 드론은 여단급 이하의 지형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상 단말 개발입니다. 소형 단말은 휴대폰용 단말 혹은 맨팩용 단말로 소형 정량화시켜 이동 간 통신이 가능해야 하며 다대형 단말은 군 전용 위성과 민간 상용 위성 등 다양한 위성체와의 연동으로 위성 통신망의 효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OTM 단말은 경량화를 통해 항공기 및 차량 등에 탑재하여 기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미사일 등 유도 무기 체계에는 위성 단말을 탑재하여 전술 데이터 링크 연동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위성통신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위성통신의 우주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적의 위협에 대한 효과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광대역 주파수 도약, 대역 확산 방식 운영, 위성체 다원화 운영, 궤도 이동 배치 등 소급 방어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적의 위협 원점을 식별하여 표적화 후 타격하는 적극 방어 작전 개념을 동시에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위성통신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전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지궤도 군 전용 위성과 정지궤도 상용 위성을 임차하여 군 위성 통신망을 운용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정지궤도 군 전용 위성 2기를 확보 운용하여 생존성을 강화하고 저궤도 통신 위성을 확보하여 유무인 전투체계 등 미래 전투 플랫폼의 기반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중 통신 체계를 도입하여 위성, 공중, 지상 간 통합 운용이 가능한 다계층 통합 통신 체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물론 위성 운용에 필요한 궤도 및 주파수 확보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셋째, 한미 간 군사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군의 위성 발사 및 운용에 대한 선진 노하우 습득을 위해 상호 방문 및 인력 교류 등 다각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 위험 및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평시 연합 연습 및 훈련 체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를 통해 국방우주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동맹 차원의 우주 역량 발전 강화를 논의하는 등 우주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 기술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우주 기관과의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여 공동 연구 및 인력 양성 등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군사 우주 기술을 선별하여 제공하고 민간의 우주 기술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가 우주 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전 양상 등의 환경 분석부터 위성통신 발전 추진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다영역 작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위성통신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기술 개발 및 통신체의 구축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미 동맹 그리고 산학연 간 협력 및 기술 교류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렌텍 텍넷 코리아와 같은 관련 세미나에서도 훌륭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의 영원한 동맹인 미군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께서도 한국군의 위성통신 발전을 위해 향후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